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제조업 이한희 TV AI와 함께하는 제조업 혁신 제4편 챗GPT로 식스시그마 문제 해결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식스시그마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 실제 개선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종합소감 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스시그마 개념에 대한 챗GPT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프롬프트 첫 번째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법으로 식스시그마를 도입하고 싶은데 식스시그마 기법으로 문제 해결한다면 전개수순과 주요 요점이 뭔지를 알려줘 라고 질문을 했더니 디맥의 방법론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파인의 정의와 메저링 측정과 어널리시스 분석, 인프루먼트 개선, 컨트롤 관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사용하는 SCP 툴이 무엇이고 각 툴에 대한 기능을 소개하고 사용 방법을 요약해 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SPC에 관한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관리도 유형에 대한 소개, 그리고 히스토그램 소개, 파레토 차트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산점도,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다이아그램,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분석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실제 적용한 사례,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결함 분석할 때 엑스바 차트와 R 차트를 가지고 조립 공정의 평균과 변동을 모니터링해서 P 차트를 통해서 불량률을 지속적으로 체크했고 파레토 차트를 통해서 결함 원인을 식별했는데 이걸 통해서 최적화된 공정관리를 달성할 수 있었고 이런 SPC 기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공정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결함을 줄여서 제품 품질을 개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스시그마 문제 해결 사례에 들어가서 첫 번째 테마 도출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프롬프트 내용을 보면은 우측에 있는 내용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PCB 공장의 외주업체별 불량률 현황인데 업체별 불량을 이제 평가를 해서 어디부터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 대상과 테마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H사, D사, G사, N사로 나누어서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봤을 때 문제 우선순위를 볼 때 G사와 H사가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개선 대상으로서는 H사의 주요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개선 테마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또 G사의 경우에는 내칭 쇼트를 줄이는 것과 스크라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한 H사와 G사를 볼 때 H사는 스크라치와 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고 따라서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불량률을 개선하려면 G사와 H사의 내칭 쇼트와 스크라치 감소를 위한 개선 활동이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회사의 우리가 제기한 엑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개선 대상을 선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이 내용들을 좀 더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파레토로 그려서 중점 개선 대상을 선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코딩을 하여서 이와 같이 파레토로 문제가 있는 회사 순서대로 정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레토의 내용을 가지고 편차가 얼마큼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편차가 가장 큰 회사가 H사고 그 다음에 N사고 G사, D사 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 사별로 개선 대상 테마는 H사는 스크라치와 홀프로그, N사는 내층 쇼트와 스크라치 감소 등으로 회사별 개선 대상 테마를 구체적으로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식스 시그마 문제 해결 사례로서 핵심 인자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4, 5, PCB 공정에서 내층 쇼트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뭐며 그 인자를 미시적으로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PCB 공장에서 발생하는 내층 쇼트의 주 요인들을 미시적으로 분석을 하면 제로 측면의 요인도 있고 기계 측면의 요인도 있고 사람 측면의 요인도 있고 방법 또는 환경, 측정, 공정의 항목들이 내층 쇼트의 인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PCB 공장에서 내층 쇼트가 발생하는 요인을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재료, 기계, 사람, 방법, 환경, 측정, 공정 7가지 범주에서 인자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볼 때 설비 쇼트가 주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설비가 쇼트 불량의 원인이라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바이탈 뷰를 찾아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설비가 만약에 내층 쇼트 불량의 주 원인이라면 그 관련된 인자는 첫 번째는 설비 정밀도가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설비 유지 보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장비 설정이라든지 장비 캐리브레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장비 상태나 프로세스 통제까지가 관련된 인자인데 그 중에서 근본적인 원인인 바이탈 뷰는 설비 정밀도가 부족했을 경우, 전기 유지 보수가 부족했을 경우, 장비 캐리브레이션이 부족했을 경우가 바이탈 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만약에 설비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성비의 정밀도를 향상하는 것과 전기 유지 보수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캐리브레이션 절차를 확립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설비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쇼트 불량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사람이 원인이라면 그 사람에 관련된 바이탈 뷰는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내층 쇼트 불량의 주요 원인이라면 작업자 숙련도가 문제가 될 것이고 교육 및 훈련이 부족했을 때도 문제가 될 것이고 작업자 실수나 작업 환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기하면서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중요하고 작업 절차와 지침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제시를 하면서 본질적인 근본 원인은 작업자 숙련도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제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교육 및 훈련 부족 그리고 작업자 실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쇼트 불량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작업자 숙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게 중요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서 실수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를 가설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식스시그마의 문제 해결 사례 중에 사람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CB 공정의 내측 쇼트 불량이 작업자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작업자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매뉴얼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줘 라고 얘기했더니 작업자 교육 교재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뭐며 내층 쇼트 분량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의를 해주고 내층 쇼트 분량의 주 원인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작업 절차 중에 작업에 준비할 때 해야 될 일, 내층 준비를 할 때 해야 될 일, 적측 및 압착과의 전후공정 간의 관계, 그리고 작업 후 점검을 해야 될 것들, 또 불량 사례 분석, 주의사항,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드백 및 개선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고 자료로서 내측 쇼트 분량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든지 청결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층 정렬과 압착 기계에 관한 매뉴얼을 겸해서 제시함으로 작업자 교육을 시키는 완벽한 매뉴얼을 교육재료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식스 시그마의 문제 해결을 지금까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을 챗GPT를 동원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식스 시그마 문제를 해결을 챗GPT와 한번 하고 난 후에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식스 시그마 문제 해결에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식스 시그마는 기업의 문제 해결하는 툴로서 가장 우수한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수십 년간 이것을 경영진 기법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TFT 팀에 의해서 문제 해결 활동을 해왔고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스킬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랐고 또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재발 발생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과제 발굴부터 시작을 해서 해결 책임 위반과 개선 아이디어까지 이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의 경험자보다 더 탁월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챗GPT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한 기업의 길을 가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챗GPT가 100%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가 제시하는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나 다양한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거기에 합쳐진다면 문제 해결은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챗GPT를 사람들의 능력을 높이고 역량을 높이고 지혜를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문제를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경험과 자질에 의존했던 문제 해결 방법을 챗GPT를 활용을 해서 파트너로서 활용해서 써먹는다면 기업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기업인 여러분들은 우리 한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챗GPT를 우수한 툴로서 활용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챗GPT를 통한 식스 시그마 문제 해결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